바쁜 하루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. 굿모닝 데일리 뉴스. 네, 오늘 목요일입니다. 경제 소식 업데이트해드리고요. 지금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설 연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차례상 비용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. 많이 그렇습니다.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. 예. 아마 이제 마트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뭐 차례상 준비하시려고 이제 목록 작성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. 어쨌든 좀 체감 물가가 너무 좀 비쌉니다. 저도 지난 주말에 이제 잠깐 마트에 들렸는데 사과배는 반드시 올려야 하잖아요. 예. 근데 지금 뭐 할인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괜찮은 이 선물 세트가 보통 6, 7만 원대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 소상공인 이 진흥공단이 지난 이제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과 이제 인근 대형마트 37곳에서 지금 뭐 차례상에 올라오는 27개 품목입니다. 사과 같은 과일류들, 고사리와 같은 나물류들, 또 동태포와 같은 이제 전류들 이런 걸 좀 비교를 했는데 예. 올해 4인 가족 기준 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보실 경우 평균 28만 7천 원 정도. 대형마트에서는 한 36만 원 남짓, 36만 1천 원 정도인데, 예. 그러니까 이제 전통시장에서 보면 대형마트에 비해서 한 7만 3천 원 정도, 한 20%가량 저렴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예.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제 27개 조사 품목 가운데 17개 품목이 전통시장이 좀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했는데, 예. 특히 채소류. 채소류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한 46% 저렴했고요. 수산물도 34%, 예. 육류도 한 25%가량 쌌습니다.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을 보니까 무예요, 무. 예. 무가 1년 전에 비해서 98%, 2배 올랐고요. 예. 또 돼지고기 다짐육도 10%, 떡도 10%가량 올랐습니다. 예. 반대로 이제 내린 예. 품목도 있는데 1년 전과 궁금하다. 비교해서 예. 내린 품목 사과예요. 사과가 27% 예. 내렸는데 예. 지난해 설에도 사과 한 개 뭐 10,000원, 7, 8,000원 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사과가 상대적으로 좀 내려 보이고 단감, 대파 등이 두 자릿수 떨어졌고요. 예. 지난해 설과 좀 비교하게 되면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하시면 3.6% 오히려 저렴하지만 그러나 대형마트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한 1.7%가량 올랐습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설 연휴 앞두고 항상 저희가 물가 얘기하는데 이게 항상 오른다. 전반적으로는 항상 오르다 보니까 떨어질 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망고나 이제 뭐 여름 바나나.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할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설에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과일류 그리고 이제 나물류 그리고 고기, 육류, 생선류 이 올리는 품목들이 이제 정해지다 보니까 예. 이 정부가 매년 이제 설 상품 이 공급 규모를 늘리고는 있습니다. 올해도 아마 역대 최대 규모로 평상시 대비 1.5배 정도로 늘리고 여기에다가 뭐 농수산물 할인 지원 최대 뭐 40에서 50%까지 하고 있는데 예. 그거 받아도 워낙에 지금 물가 자체가 지금 뭐 몇 년 동안 2년 계속 올랐잖아요. 예. 과일값 걱정, 채소값 걱정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올 설 연휴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. 예. 어디 가서 알배추 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. 지금 워낙 배추값도 비싸니까. 아니 그런데 이렇게 설 차례상 비용도 올라가는데 지금 경기 악화로 인해서 기업들의 설 상여금 이 지급도 많이 규모가 줄었다고 합니다.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, 소장님? 맞습니다. 아마 이제 이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설상여금이 정기적인 보너스 성격이거든요. 예. 그래서 많이 받지만 그러나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정말 어렵습니다. 올해 직장인 설 보너스는 2명 중 1명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기업 1,1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상여금 지급하는 기업은 55.7%입니다. 직장 1인당 평균 한 78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예. 이 상여금은 이 기업 규모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138만 원 가장 많았고 100인 미만 기업은 74만 원입니다. 예. 그러니까 100인 미만이
이제 300인 이상 기업은 상여금이 한 100인 미만보다 한 2배 가량 더 많다라는 그러네요. 얘기이고 예.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44%의 기업은 경영난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지난해보다도 이제 설 상여금 지급하지 않은 기업 5건 중 한 곳은 사실 지난해는 상여금을 줬었기 때문에 예. 이게 더 올해가 이제 지난해보다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음. 의미인데요. 예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지금 설 상여금을 못 받게 되면 사실 설 선물 세트라도 하잖아요. 설 선물로 이제 대체하는 것도 이제 더러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 아 근데 그 상여금을 못 받는 곳이 44%라고 하셨잖아요. 와 진짜 많네요 이게. 그렇죠. 반 정도. 이렇게 이제 앞서 이제 100인 미만으로 이제 무통거래 얘기를 했지만 사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영세 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. 이런 분들은 평상시 같으면 뭐 한 10만 원 정도라도 이제 좀 봉투에 담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예. 이조차도 못하니 차라리 이제 저렴한 이제 생활 필수품과 같은 이제 선물로 좀 대체하는 것도 더러 보이고요. 네. 그리고 올해는 좀 힘드니까 좀 이제 다음으로 좀 넘기는 부분. 예. 또 그리고 폐업한 가게 자체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. 아이고, 예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 설 연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힘든 연휴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네.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방금 상여금 못 받는 게 44%라고 하셨잖아요. 그게 이게 개인 사업자들은 빼는 거죠? 근로자 중에 그렇다는 거죠? 아니면 전 그러니까 국민인가요? 이게 이 중소 중견기업, 중소기업들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왜냐면 저는 사실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궁금했습니다. 예. 아니 우리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 지난번에 저기 말씀 나눴는데 그렇죠. 결국에는 이 130여만 명이 해외 여행 간다고요. 이거 진짜 많이 갑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임시공휴일 지정의 의미가 좀 퇴색하죠. 이렇게 이제 내수 활성화가 좀 무색해졌는데 설 연휴 기간 적게는 6일, 최장 9일이 휴일인데 근데 내일 금요일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이 돼 버리는데 예. 국내에서 해외로 가시는 분들 134만여 명입니다. 이게 출국 기준이거든요. 네. 물론 뭐 인천공항이 104만 명으로 가장 많이 항공편을 이용해서 해외로 나가시고 계신데 가장 이제 여객기 출발이 많은 날은 토요일이고요. 예. 토요일이 이제 가장 붐비고 설날이 조금은 좀 한가한 편인데 하루 평균 이제 한 13만 4천여 명이 이용을 해서 예. 지금 지난해보다도 한 13.8%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.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도 항공기 수요, 전체 항공편 운항 횟수를 7%가량 늘렸고요. 예. 그러니까 사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제 수속으로 지금 유명한데 네네. 올해는 3시간 일찍 도착해도 수속 일정이 좀 빠듯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해외 여행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초 이제 이 예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일찍 좀 도착하시는 것이 좀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. 사실은 정부도 좀 고민을 했거든요. 그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27일 월요일 그리고 30일 금요일이 있는데 지금 그나마 이제 월요일로 할 경우에 좀 그 해외 여행이 좀 줄지 않을까 해서 27일로 했는데 예. 사실은 뭐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31일도 연차 휴가 쓰면 쓸 수 있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돈을 쓰기보다는 우리 해외 나가서 돈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소장님, 저희가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정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되게 임박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여행 못 가게 하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. 이게 미리 예약을 해야 되니까 해외여행의 경우. 근데 뭐 그런 거 의미도 보니까 예. 아무리 임박하게 한다 그래도 해외여행 가실 분들은 가시네.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. 이렇게 시간이 확보되면 비용보단 어떡하지?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저도 요즘 보면. 어차피 비쌉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어차피 해외여행 가면 이제 예. 성수기이기 때문에 극성수기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1.5배 내에서 2배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. 임박해서 한다면 물론 뭐 이게 한 달 이상 시간을 주고 하면 이제 어쩌다가 국내 여행 계획하시다가 이제 가시는 분
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음. 근데 너무 이제 임박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나가시는 분은 있지만 이제 국내 여행이라도 계획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예. 조금 더 시간 말비를 주면 사전에 좀 준비하고 뭐 예약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좀 저렴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곳을 할 텐데 이게 하게 되면 사실 예약하기도 힘들어요. 그쵸, 네, 그렇죠. 힘들고. 아, 근데 소장님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 2025년 달력 지금 다 나왔잖아요.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분명히 뭐 임시 공휴일 뭐 지정 한 해 만에 지금 결정하면 될 일인데 또 분명히 또 임박해서 할 것 같거든요. 그럼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? 이게 사실은 이게 정부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정부 공백 상태잖아요. 예. 근데 지금 만에 하나 지금부터 벌써 추 연휴 며칠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예. 난리 납니다. 그렇죠. 지금 상황이 좀 그렇죠. 항공권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이제 보너스 항공권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미리 잡아놓으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예. 난리 나기 때문에 이걸 그 미리 한다고 해서 그 장단점이 좀 있거든요. 사전에 여유가 없던 분들은 미리 해주면 그나마 이제 가족 전체가 모여서 나가는 게 여행이다 보니 그런 예. 걸 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임박해서 하지 않을 경우 또 이처럼 계속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여행 수지 적거든요. 국내에서 돈을 써면 좋은데 해외에서 예. 돈을 더 많이 써버린다면 그러니까 이런 임시공휴일 일정의 취지가 또 퇴색되기 때문에 정부도 그 고민이 있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설 연휴 앞두고 관련된 경제 소식들 저희가 전해드렸고요.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